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토크스타 2부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왔고요. 저희 토크스타 2부 10시까지 또 두 분의 스태프분들 모시고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3월 시장에서 좀 담지 말아봐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스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화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생기실 때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가지고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검색하시고 저희 방에 접속하신 다음에 궁금증 무료로 간편하게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1분 막 넘어서고 있고요. 자, 우선은 저희 톡스타 별톡방 확인해보기 전에 퀴즈 빨리 맞춰보시라고 퀴즈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힌트도 드릴 거니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며 짐 로저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설립해 4,200%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던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조지 소로스, 2번 빌 게이츠, 3번 스티븐 잡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빠르게 정답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투자가 중 한 분이십니다. 짐 로저스 그리고 워렌 버핏, 그다음 이분이 계시죠.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빠르게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당첨된 분들이라면은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념하시면서 샵 008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2부 시작에 앞서서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톡스타 별톡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우리 윤조님께서 또 민재 앵커님 토끼 머리띠는 출장 중이신가요? 라고 하시는데 토끼 잠깐 출장 보냈어요. 월요일에 다시 데리고 올 거니까요. 월요일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랄게요. 윤조님. 키티님이 들어오셨어요. 오랜만에 간만에 출첵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츠 머티리얼즈 희소식이 있던데 우리 키티님 잘 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별톡방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나요? 우리 키티님 기다렸답니다. 카루 기염댕댕이님 상승타이밍스타님 감사합니다. 야호. 민재 앵커님, 조영석 스타님, 상승타이밍스타님 2부도 힘내세요. 이제 곧 주말이네요. 라고 하시네요. 정말 가장 힘이 되는 또 멘트네요. 이제 정말 주말입니다. 벌써 오늘 금요일 밤인데요. 주말에 좀 미세먼지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카루 기염댕댕이 님도 오늘 본방사수 잘 해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윤조님 1부 수고하셨습니다. 2부 사지 말아야 할 주식이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윤조님 위해서 빠르게 또 2부를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해피해피님 예쁜 민재 앵커님 수고 많으셨어요. 2부에서도 기대됩니다. 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1부 끝나고 어디 안 가셨군요. 해피해피님도 2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효섭님. 안녕하세요, 민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효선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효선님께서는 금요일에 또 특히나 자주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좀 약간 허전한데 찾아와 주시니까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톡스타 별톡방 식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 이주식 사지 마라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1부와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2부도 역시나 같이 좀 한번 꾸려봐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어떤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하는지 가장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인사 나눠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또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이미 틀린 리포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어느 증권사에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키움증권에서 나온 SK 하이닉스에 대한 레포트를 좀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2월 11일 날 키움증권에서 이러한 레포트를 좀 냈습니다. 낸드가 먼저 그리고 디램이 이제 D를 따를 것이다라는 레포트를 냈는데 이 레포트의 요지는 뭐냐면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먼저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시되는 디램의 가격 또한 따라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매수 레포트를 냈던 시점을 한번 해보면 2월 10일이니까 75,000원 가격대였습니다. 일단 75,000원 가격대에서 이미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대형주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빠지더라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SK 하이닉스 그러면 왜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결국 이 본업이 집중을 해서 잘 되지 않는 기업들은 주가도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본업이 뭐냐? 바로 디램이에요. 뭐 낸드 플래시도 물론 만들긴 하지만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비중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낸드 플래시가 거의 한 6에서 7%의 비중이고요. 디램이 거의 92에서 93%, 즉 디램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램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게 SK 하이닉스인데 현재 디램 가격의 이 하락 그리고 디램의 수요에 대한 부족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겹쳐지면서 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계속 암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 실적이죠. 18년도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 단순히 지금 가격은 굉장히 낮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물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그 큰 폭으로 오른 이 주가를 버틸 수 있는 실적이 나타나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행이지만 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난해 4분기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 나오는 19년도 1분기, 19년도 2분기까지도 실적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엔 이 디램이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갤럭시 S10 시리즈가 지금 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갤럭시 S10 5G 모델이 아니고서야 지금 갤럭시 S10 기종만으로도 SK 하이닉스의 디램에 지금 이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SK 하이닉스 여전히 본업에 대한 집중도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뭐 6만 원 밑으로 막 쭉쭉쭉 빠져서 예전처럼 뭐 2만 원, 3만 원대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네. 결국엔 시총 상단에 이제 넘버 2다 보니까 올릴 가능성은 높은데 올릴 때 오르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없는 이상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힘든 기업인데 최근에 철저하게 지금 외면받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빠짐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매수를 해주지만 SK 하이닉스는 기관도 외국인도 지금은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중에 이 조정의 끝을 보이고 추세가 살아 돌아온 뒤에 우리가 접근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오늘도 보니까 2%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저점을 확인해 본 후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틀린 리포트,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
가격대가 만약에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3분기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비수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업군 자체 보게 된다면 반도체 다른 사업적인 부분들이 없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차익 매물 실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MSCI 편입, 중국 AGC의 편입이 확대가 되면서 만약에 확대가 되었을 때 가장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 어떤 것을 팔겠느냐?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또 이쪽 이 SK 하이닉스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그런 외국인의 어떤 판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이제 로엔드 알파 차트를 통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이날이었죠. 이제 2월 초에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뒤로부터 7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66,700원까지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세력 매집선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또 보여지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만 원 가격대까지도 한 번 더 밀리지 않을까. 그 이하도 좀 조심스럽게 밀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이제 장기적인 보유적인 관점에서 가져가게 된다면 하반기나 이제 4분기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지수가 하반기에 대해서 만약 오르게 되느냐. 근데 또 이제 그게 경기 지수하고 또 같이 맞물려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도체 가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물음표를 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들은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매수 자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이제 가격적인 조정들이 더 나올 때 추가 매수 자리가 이제 생기는 그 시기 때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지표를 볼 수 있는 세력 매집 추정이라든지 상승 지표 같은 경우도 현재 다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확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위치 판단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위치 판단 지표 자체가 지금 점점 저가를 깨고 밑으로 확장해가는 국면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6만 원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상승 타이밍 스타와 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SK 하이닉스 6만 원 이탈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조정이 더 나오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손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슬픈 예감이 드는 종목도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앞으로 좀 피해봐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앞으로 틀릴 리포트를 가지고 온 것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한샘입니다. 한샘 아마 이 기업을 들으신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샘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니 왜 또 앞으로 틀릴 레포트로 한샘을 가지고 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샘이 3월 6일이었죠. 이번 주 화요일 날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인테리어의 시장이 확장하면 확장이 될수록 또 이 한샘의 수주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또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 한샘의 실적은 높아진다. 결국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한샘의 주가도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로 한 여러 가지를 좀 이 레포트에서는 좀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준공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이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약 30%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즉 노후주택의 30%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는 건 이 30%에 달하는 주택들이 앞으로 재건축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수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테리어 시장이 조금은 더 커질, 외형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단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한샘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더욱 올라가기 위해서 혹은 여기서 빠지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인테리어의 수주, 실질적인 수주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한샘이라는 주가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주택시장 관련해서 이 부동산에서도 계속 암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택 시장이 활발해져야 인테리어 시장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는 지금 인테리어 시장만 나홀로 좀 잘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잘 갈 수는 없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한샘이라는 기업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부침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샘 지금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보면 한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중에 기관에서 지금 강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철저히 외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관의 매수세가 여기서 유지하지 못하고 매도로 전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투매가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샘이라는 기업을 시장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샘. 이미 틀린 리포트 다음으로 앞으로 좀 틀릴 것 같은 리포트 분석해보는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 한샘을 좀 꼽아주셨는데 작년에는 좀 불안했던 종목이었는데 다시금 어디서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지금 인테리어를 다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 같다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 함께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영석 스타께서는 한샘 종목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한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모델링 시장 부분들이 조금 많이 커가는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단기 고점 이제 과열 시점까지 좀 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1,800원 정도 빠진 89,800원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매도 신호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께, 그러니까 2월 초였죠. 2월 초에 이제 7만 5천 원대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매수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줄교차게 한 20% 정도 상승했던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날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좀 이제 단기적인 과열에서 이제 좀 다시 조정적인 부분들이 보이지 않나, 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력 매집 추정,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인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좀 보여 있고요. 특히 상승 예측 지표 이 부분들에서는 오늘 하락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호가 공통적으로 지금 하락적인 부분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매도 신호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한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조정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치 판단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2월 달 이후로 굉장히 좀 확장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조정을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까 그 매수 신호가 나왔던 이 가격대 7만 5천 원대까지 다시 한번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좀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의 테마 정책 관련된 주 가운데 이제 도시 재생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테리어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수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인테리어 시장 같은 데 부분이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시점, 그러니까 한샘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조정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어떤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이 부분들 조금 매도하는 부분들이 좀 보게 되고요. 제가 좀 다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차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2월 14일 이후부터 하루 빼놓고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 조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을 누가 받고 있느냐? 바로 이제 기관들이 좀 받고 있는데 이 기관 물량 중에 이제 연기금이 지금 사고 있는 이 부분들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왔지만 철저하게 지금 아까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좀 외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만약에 조정이 받았을 때 이 상승했던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반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지금 매수하셨던 그리고 수익 구간에 있으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샘에 대해서 우리 조영석 스타의 의견도 함께 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할지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실게요. 자, 두 분이 함께 준비를 해오셨는데 아기상호 관련주 그리고 삼화전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기상호 관련주는 어떤 분께서 들고 나오신 종목인가요?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기상호 관련주가 한참 올라가다가 또 다시 이제 좀 사그라지다가 다시 한번 실적 때문에 올랐었는데 네. 이제 그 기대감이 끝난 건가요? 참 이 아기상어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기에 맴돌았던 부분이 엊그제 같은데 또 잠시 잊혀졌다가 또 시장에서 강한 또 관심을 받다 보니까 또 귀에서 지금 맴도는 그런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일단 아기상어 관련해서는 삼성출판사와 토박스코리아 등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아기상어가 뭐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또 유튜브 조회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나 이제 테마주들의 지금 한계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성출판사도 그렇고 토박스코리아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좋은 단기간 안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수급 공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이 기술적 반등은 나타나고 있지만 예전처럼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강한 힘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과정에서 보면 일단 이 아기상어 관련 테마주들은 이제부터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꼭 줄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북경협주나 미세먼지나 다 같은 테마지만 그런 테마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불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아기상어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불붙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시 한번 불붙는다 하더라도 한참 잘 나갔던 최고 주가까지 다시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토박스코리아, 삼성출판사 뭐 수익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안타깝게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한 희망 고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계좌에서 어느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조금 더 탄력적인, 조금 더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아기가 아기상어 노래를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친구 집에 빨리 놀러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토박스코리아와 삼성출판사, 아기상어 관련주들 테마주로 또 엮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일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삼화전자를 들고 나오셨는데 네.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들어볼까요? 예,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주,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주 그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페라이트 코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 테마에 같이 섞이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2019년도 3월 특히 이제 중순이 넘어가서부터 우리는 회계감사 시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 실적에 관련된 회계감사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의사 결절이 나올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상장 적격서 심사를 들어가게 되고 상장 폐지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화전자 같은 경우가 2018년도 반기 보고서에 의사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4년 역석 적자 부분들이 이제 거의 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조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또 이 종목을 갖고 왔냐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는 오늘도 마찬가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수소차 관련된 테마분들이 아마 그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 SUV 이제 모델 Y죠. 이 부분들이 이제 출시가 되는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 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출시가 되는 소나타 신 모델에 대한 이제 사전 계약 시작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같이 테마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같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4년 연속 적자나 아니면은 작년 합 반기 보고서 가운데 관리 종목 지정 아니면은 또 이제 의사 거절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테마로 올라갈 수 있지만 한순간에 만약에 이것이 회계 보고서가 의사 거절이 나왔을 경우는 이 종목에 물릴
미리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바라봤을 때 지금 이제 상승 구간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차트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상으로는 자,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력 매집 부분들은 따라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력 부분들,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라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만약에 이제 보유 계시는 분들은 좀 이 부분들을 좀 청산을 하셔서 현금 비중을 좀 다시 만드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삼화전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중요하네요. 상장 폐지 주의 종목이라고 하니까 삼화전자 매수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오늘 꼭 이 주식 사지 마라 시간을 시청을 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 조영석 스타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할 종목으로 삼화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우선은 투자의 대안도 좀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화전자 종목에 대한 상승 타이밍 스타님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도 그 큰 맥락에서는 같은 좀 의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적이 좋지 않고 또 향후 성장성 그리고 모멘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3월, 4월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상패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재무적으로 좀 부족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또 탄력성 있고 또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 어떨 때 실수를 많이 하냐면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 그러니 이 기업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가가 낮은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매매 전략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이 계절적인 요인, 즉 지금은 상패 시즌을 두고 있는 계절이다 보니까 그런 매매 전략보다는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올라가는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맞물리는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매매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삼화전자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서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조영석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상패에 대한 또 기업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은 관심을 아예 조금은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전기 아니고 삼화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투자의 대안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시장도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좀 대안을 세워봐야 하는지 두 분께 여쭤볼 건데요. 우선 상승 타임미스터님부터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 이 시간에 공개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좀 3월 시장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투자의 대안으로 가지고 온 기업은 경동 나비엔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일부에서 미세먼지 관련주를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투자자분이 오늘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흐름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사실 미세먼지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테마적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뭐 하루 이틀 강하고 아마 일주일, 2주일 쉬었다가 또 하루 이틀 강하고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 사실 3월 달부터 5월 달, 6월 달, 7월 달 즉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4월 달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나올 때 그때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좀 이 패러다임이 조금은 바뀐 모습입니다. 뭐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했던 마스크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이 뉴스 보도의 좀 변동성은 크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완성품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보면 위닉스, LG전자, 뭐 크리네사이언스, 경동 나비엔 이 기업들은 이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비수기인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미세먼지를
단순 테마주로 보기보다는 실적주 위주로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일단 오늘 제가 투자에 대한으로 가지고 온 경동 나비엔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아마 TV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콘덴싱을 만들어요. 우리 아빠는 콘덴싱을 만들어요. 라는 이제 이 광고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콘덴싱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왜 콘덴싱 보일러가 이 글로벌 환경 문제에 가장 좀 이로운 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한번 떼면 이 가스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외부로 배출했는데 그 가스에는 그리 좋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외부로 배출하는 게 아니고 이 외부로 배출된 가스를 다시 잡아서 열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금 기술력이 진보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콘덴싱 보일러라고 지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경동 나비엔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죠. 결국 보일러 파는 기업은 보일러가 많이 팔려야 실적이 뒷받침되고 실적이 뒷받침돼야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 단순히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 갑자기 콘덴싱 보일러가 잘 팔려서 주가가 올라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새로운 시장을 지금 찾았다라는 건데요. 새로운 시장이 지금 중국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도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석탄 연료에서 석유 연료로 지금 에너지 차원을 지금 다 바꿔가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콘덴싱 보일러가 중국에 지금 진출을 해서 판매 대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동 나비엔이 지금 다른 이 미세먼지 관련주에 비해 늦게 상승을 했지만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봐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오늘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동 나비엔 말고 위닉스라든지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기업들도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관련주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시니까요. 네, 위닉스는 이 공기청정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1분기, 2분기는 그동안의 비수기였어요. 특히 이제 3분기에는 뭐 장마철이 있어서 뭐 제습기가 많이 팔린다라고 해서 간헐적으로 상승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추세의 전환에 해당하는 강한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가 4분기, 겨울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공기청정기가 많이 팔려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계속 겨울만 되면 주가의 모습이 좋았었거든요. 헌데 위닉스 최근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이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1분기, 2분기에도 주가는 견고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단순히 공기청정기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 건조기 그리고 제습기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비수기에 이 건조기라든지 제습기를 팔면서 그동안의 이 매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닉스 이제는 단순히 겨울에만 높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1분기, 2분기, 3분기 테마적인 움직임보다는 앞으로 이 제품이 많이 팔리는 이 매출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 중에 분명히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최근에 슈팅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10% 가까이. 그렇죠. 네. 이제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17,000원 부근까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아무래도 뭐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테마적인 이 힘으로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 돌아온다면 그때 다시 접근을 해봐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더 기업을 또 말씀드려 보면 LG전자입니다. 뭐 LG전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사실 오늘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움직였습니다만은 LG전자는 전통적으로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에요. 상고하저가 뭐냐면 1분기, 2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고 주가의 모습도 좋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도 실적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상고하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LG전자는 전통적인 미세먼지 관련주라기보다는 요새 아무래도 공기청정기, 이 건조기가
이 가전제품, 백색 가전제품에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LG전자는 뭐 위닉스처럼 기다렸다가 매수를 안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고 백색 가전의 성수기는 이제부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LG전자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주가의 레벨업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을 우선 투자의 대안으로 꼽아주셨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 종목도 역시나 10% 가까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지금 접근해도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충분히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역시나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이 65,000원까지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는 지금 뭐 본업이 있어서 혹은 다른 종목에 이 현금이 묶여 있어서 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추세를 돌아서 올려갈 때 그때 매수해도 굉장히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잠깐 좀 이슈가 됐다가 사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근본부터 해결해야 될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동나비엔 단기적으로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다. 목표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65,000원 잡아드렸고요. 손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상승 타이밍 스타일 개인 톡방에서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주들 이 외에는 조정 시에 대형주들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당연하게 주변에 좀 공기청정기를 사야겠다는 분들이 점차 제 주변에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공기청정기를 오래 틀어두고 환기를 중간중간 좀 시키면은 공기가 나쁨에서 좋음 단계까지 바뀐다고는 하던데 계속해서 이렇게 공기청정기 수요자가 늘고 이러면은 미세먼지 관련주들 우리 스타님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증권스쿨에서 이제 두 가지를 테마를 크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 이제 3월 13일 날 이제 입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 미세먼지 관련 법이 이제 모든 여야가 동의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원래 내년이었죠. 내년까지 이제 공기청정기 부분들을 이제 보급하겠다 그랬던 부분들을 굉장히 앞당겨서 상반기 내에 뭐 유치원, 초등학교, 하반기까지는 모든 시고 고등학교까지 다 이제 보급하겠다라는 그 어떤 플랜적인 부분들을 됐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관련된 주들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위닉스라든지 뭐 경동나비엔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자이글이라는 회사도 공기청정기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이글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이제 하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하나가 있는 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또 호흡기뿐만 아니라 이 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좋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휴비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 가운데 휴비치 부분들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휴비치 같은 경우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 가운데서도 크게 가지 못했던 종목 가운데 이제 숨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휴비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면 이 검안기, 그러니까 망막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안과에 대한 어떤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호흡기 질환 환자 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청정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많은 이제 종목들이 지금 좀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종목들을 매수하기가 조금 힘드시고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또 3월 13일 날 입법이 끝나고 나면 또 많이 조정이 되면 또 이제 타이밍을 또 놓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신다 그러면 휴비치를 제가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가운데 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력 매집선이 같이 상승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서 상승 예측 지표라든지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들이 추가적인 이제 강한 상승적인 시그널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휴비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가 한 종목을 또 말씀드리면
그 누리플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누리플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누리플랜도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제 누리플랜은 조금 좀 그 물량에 대한 문제가 이제 월요일 날 11일 날 이제 추가 상승 한 30만 주 정도의 추가 상승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화요일이었죠.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상한가가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어제 이제 좀 눌렸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누리플랜이 뭘 하는 회사냐? 라면 세계 최초로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13일 날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되었을 때 이 배견이라든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 특히 이제 그걸 만든 이 누리플랜의 그런 매출액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매출액 대비 좀 이제 적자적인 부분들이 회사였지만 향후 3분기, 4분기 그런 어떤 매출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좀 좋은 부분들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리플랜 이 부분도 한번 어제 제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그 상승 타이밍 스타님이 말씀하셨던 경동 나비엔 잠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집선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굉장히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 붙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도 상승 지표가 상승 신호가 또 나와 있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인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세력 매집 추정도 강하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힘이 아직까지는 강하다. 그래서 아직 힘은 또 상승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영역에 계시는 어떤 시청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다음 주 월화수까지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단 이제 보통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 부분들이 어떤 뉴스적인 부분 입법이 진행되고 이게 통과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차익 매물 실현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그 전에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월 달은요,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된 주가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잡아서 가져가시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수 스타께서도 미세먼지 관련주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 잘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스타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투자에 대한 3월 시장 대안은 좀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뭐 제약 바이오주를 꼭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좀 끝나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주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 가운데 S&P 바이오텍 ETF가 조금 많이 다운되는, 그러니까 하락하는 부분들이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다시 좀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코스닥 시장 쪽에서 제약 바이오주에 조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파맵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네. 예, 이제 제가 어제 그 증권 스크를 통해서 4가지 테마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치매, 두 번째는 뇌졸중,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전자 분석. 이 4가지 테마가 이제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다른 종목도 다 가고 있지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면역 항암제 하고 유전자 분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뭐 HLB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면 올해는 JP모건 컨퍼런스 때부터 시작했던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크게 아마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중항체 관련 종목 가운데 이제 파맵신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맵신은 이중항체 이제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파맵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두 회사가 거의 이 대표들이 같은 회사에서 출발해서 2개 회사가 따로 상장되어 있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굉장히 또 연구진 출신이었고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두 대표가 똑같이 상장도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파맵신도 마찬가지고 이중항체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 플랫폼 회사라는 것이 어떠냐면 이 전임 단계에서 임상 1, 임상 2, 뭐 임상 3까지 가서 이것을 회사를 그러니까 제조
어떤 그 의약품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1, 2 정도의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는 회사가 이제 플랫폼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맵신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이중항체 기술 가운데 타니비 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이중항체 기술 쪽인 갖고 있으면서 이 부분들이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파맵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아마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인 세력 매집선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현재로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세력 매집 추종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말고도 이제 다른 아까 얘기했던 ABL 바이오가 있고 유틸렉스는 회사도 다 이중항체 관련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유틸렉스 같은 경우 제가 다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틸렉스 부분들은 현재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좀 부담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유틸렉스도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중항체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또 한 가지 회사는 이제 ABL 예,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와 파맵신은 거의 비슷한 회사지만 이 파맵신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엑시트라고 합니다. 자금 회수하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이제 파맵신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기관에서는 조금 더 보고 있다. 하는 부분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파맵신적인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석 스타께서는 이중항체 종목 가운데 파맵신 종목을 투자의 대안으로 꼽아주셨는데요. 바이오주들 오늘 혼조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이 종목은 4%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준비해오신 종목과 투자의 대안과 그리고 조영석 스타의 종목 투자에 대한 파맵신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의견과 함께 파맵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도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해야 지금 우리 코스닥 코스피 지수도 같이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파맵신 관련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저의 이제 생각을 좀 드리자라고 한다면 네. 일단 18년도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 발표할 기업들은 지금 다 한 상태고 이제는 앞으로 또 뭐냐면 19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 특히 임상 관련한 기업들 파메신도 그렇지만 사실 이 파메신의 기업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조영석 스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 주셨지만 저는 조금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확실성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주를 지금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파메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를 저는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늦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그럼 너는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을 지금 관심 있게 보냐라는 질문에 저는 차라리 돌아오는 한 주에는 포트의 종목을 채우는 것보다는 일단 현금을 쥐고 목요일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옵션 만기일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고 저는 시장에 참여를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잘 가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도 좋아야 되고 미국 시장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도 미국도 뚜렷이 지금 자리에서 더 크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하방 압력을 좀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종목을 편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금을 들고 기다렸다가 목요일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의견 함께 짚어주셨는데 지금 좀 접근은 좀 늦지 않은 감이 있다.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관망하다가 수급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전략을 세워나가자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약간은 엇갈렸는데 그래도 이제 방송 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 혹은 매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종목 있으시다면은 두 분 개인 톡방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곧 마칠 시간인데요. 상담이 들어와서 상담 하나 좀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413님께서 동양물산을 보내주셨는데요. 2,100원에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상승 타이밍 스타님께 좀 여쭤볼게요. 동양물산. 네, 일단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총도 이제 작고요. 그동안에 이제 남북경협 테마로 좀 움직이던 모습을 보였던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추매를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차라리 절반 혹은 3분의 2 물량은 지금 포트에서 걷어내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지금 아무리 좋은 뉴스,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대형 호재가 아닌 이상에 남북 경협주는 예전에 잘 나갔던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기에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동양물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뭐 아난티도 그렇고 용평 리조트도 그렇고 뭐 현대 로템 대아티아 대부분의 지금 이 남북 경협주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의 회복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남북 경협주에 들어가 볼까?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한번 우리가 작년에 급락을 맞이했고 또 이번에도 급락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남북 경협주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추매 혹은 신규 매수는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 속상하시겠죠. 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저는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향해 가는 그런 강세장이 아니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속상하더라도 조금은 덜어내시고 그 덜어낸 현금을 가지고 지금 조금 더 유망한 기업 또 실적이 좋은 기업 이런 테마적인 종목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물산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상담도 하나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석 스타와 함께 갈 거고요. 5806님께서 MS 오토텍 2,800원에 40%입니다.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수익 중이셨는데 오늘 좀 빠졌습니다.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디까지 가져가는 게 좀 수익권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네,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전기차 관련된 테마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량화, 이제 알루미늄 이 차체에 대한 경량화에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테슬라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출시 부분들이 이제 아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며칠 전이었죠. 테슬라 그 차량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사고가 있었었는데 그때 주가가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3월 6일이었는데 그때 주가가 조금 빠졌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 테슬라 SUV, 소형 SUV의 그 모델 Y의 출시는 굉장히 전기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MS 오토텍 같은 경우를 만약에 이제 보유하게 된다면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새벽에 아마 이것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이 관심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시장의 조정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조정이 만약에 월요일 날 오게 되었을 때는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잡아드린다면 3,200원 라인이 만약에 이제 무너지게 되었을 때 3,250을 잡아드리겠습니다. 3,250원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일단은 전량 수익 청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250원이 무너지지 않고 그 부분들이 지켜지고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3,700원대가 다시 한번 돌파가 돼서 4,000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 정도에 다 전량 매도하시고요. 근데 4,000원은 오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목요일장까지 됐다 그러면은 목요일장에는 어느 정도 다 청산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발표 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까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에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MS 오토텍까지 저희 상담 함께했고요. 이제 방송 마쳐야 할 시간인데 퀴즈 정답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정답이 1번 조지소로스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알려드릴게요. 4758님, 3028님, 1093님, 0029님, 그리고 5720님까지 5분 당첨되셨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그리고 좋은 정보 함께 해주신 두 분하고도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